지금 선거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일화 여부입니다. 단일화를 하되 어떻게 할 것인지, 단일화는 성사가 되는 건지,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정말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확률은 거의 10,000분의 1이라고 하지만 이재명 안철수는 또 어찌 되는 건지.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이리 꿈틀 저리 꿈틀 하다 보면 럭비공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단일화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단일화 여론조사를 했더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일화로 윤석열이 나서고 안철수가 사퇴를 했을 때, 그때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3자를 보면은 이재명 33.9, 윤석열 43.1, 심상정 3.4. 만약에 그 아랫부분입니다. 안철수로 단일화가 됐을 때 윤석열이 사퇴하고 그때 이재명 28.7, 안철수 43, 심상정 3.5. 이제 바로 이것 때문에 단일화의 경쟁력을 물으면 안철수가 유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분석도 가능한 겁니다. 적합도와 경쟁력을 나눠서 물어보면 경쟁력 부분에서 안철수 후보가 뭔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요.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훨씬 더, 이 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그건 뭐냐? 안철수를 지지한다고 했다가 안철수가 사퇴를 할 경우에 윤석열한테 얼만큼 갈 것이냐.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했다가 윤석열이 사퇴를 하면 안철수를 얼마나 갈 것이냐. 안철수가 사퇴를 하면은 30%만 윤석열한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을 일반적으로 해오던 분들 중에서 그분들과 윤석열과의 이 교차점에 들어있는 분들은, 교차 영역 속에 들어있는 분들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3분의 1. 반면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철수로 갈아탈 수 있는 사람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대부분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의 마음은,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에서 물러난다든지, 윤석열 후보가 뭐 아닌 말로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돼서 대선 이제 유세 중에 도중 하차를 하게 될 경우에 그분들은 대부분 다 안철수 쪽으로 간다 이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봤더니 그 다음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핵심이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 단일화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 단일화를 누구로 선택할 것이냐. 60%가 안철수, 9%가 윤석열. 말을 좀 복잡해지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민주당 쪽 사람들,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야권에서는 그래도 누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그랬더니 대부분이 안철수가 좋다. 윤석열을 지지하게 될 것 같아. 이거는 9%. 안철수는 60%. 이재명 지지자들 중에서. 일곱 배 차이입니다. 7배. 79, 63. 7배 차이.
자, 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바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 후보를 결정을 하되 적합도도 물어보고 이 경쟁력도 물어보자. 경쟁력은 방금 도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자기가 경쟁력이 더 우위에 있다 이제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냥 적합도를 물어봤을 때도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만 딱 떼어놓고 물어보면은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지지자들은 그 국민 경선 여론조사에서 무조건 다 안철수한테 간다. 역선택. 그냥 막연하게 역선택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명확하게 이 숫자로 여론조사 그 조사 결과 통계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자간 적합도 조사를 할 때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따로 떼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정의당을 지지하든 국민의당을 지지하든 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든 아니면 뭐 나는 의견이 없어요라고 하는 분이든 다 국민 전체를 놓고 물어보면 그중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이재명을 특히 딱 꼬집어서 그냥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대부분은 안철수를 선택한다. 60대 9, 7배 차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일화를 놓고 안철수 후보와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 사이에 뭐 이번 주, 다음 주 어떤 얘기가 계속 돼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국민의힘의 몇몇 이제 의원들이 용기를 내서 말을 하는 게 뭐냐? 안철수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비유를 든 사람도 있더군요. 아마추어 조기 축구, 저 동네에서 몇몇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그 조기 축구하고 국가대표팀이 있는데 둘이 경기를 하면 뭐 한 10대 1, 20대 1 되겠지요. 스코어 차이가. 그런데 그걸로 하지 말고 관중들의 응원 소리로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나 비슷하답니다. 물론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이 적지 않이 계시다는 거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론조사로는. 그래서 그 안철수 후보가 국민 경선의 방식, 지난 4월 7일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적용했던 방식, 그 방식을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나의 유일한 제안이다, 다른 말은 할 말이 한마디도 없다, 이래버린 겁니다. 그래서 참 깝깝합니다.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 그냥 전체 여론조사 결과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보면은 윤석열 38.8, 이재명 33.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격차는 5.6%포인트. 여러분, 제가요, 그러니까 오늘 중심으로 해서 지난 한 3, 4일 동안에 발표된 여론조사 10개를 전수조사했더니 하나를 빼놓고 전부 다 윤석열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그 격차가 평균을 내봤더니 한 4에서 5% 정도, 어떤 것은 10% 이상 격차가 나기도 했는데요. 평균을 내보니까 4에서 5%포인트를 윤석열이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가 지금 어제 그제 한 10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정치 평론가들의 일치된 의견, 그리고 저희 11시 김광일 쇼에서도 거기에 100% 동의하고 있는
불변의 선거판의 지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7년에 우리나라 헌법을 바꿔갖고 이 대통령을 국민 직접 투표로 뽑은 이래 지금까지 우리한테 대통령이 7명이 있었습니다. 노태우부터 시작해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7명입니다. 그 7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대부분 적용됐던 법칙, 원칙 그 7가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서울시의 지지율입니다. 민주당은 서울시에서 졌는데 대통령을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의 지지율을 보면은 윤석열이 무려 13.3%포인트를 앞서 있습니다. 이번에 조선일보, TV조선, 칸타코리아 여론조사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자영업자. 이것도 역시 윤석열이 12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외웠었는데 12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거기서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들이 가파른 상승세로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고 이재명 지지는 급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돈 풀기 약속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마음은 이미 윤석열한테 가 있다. 그다음 세 번째 지표가 충청도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도하고 전라도는 워낙 이 지역 편차가 두드러져서 나타나 있는데 충청도가 지지하는 쪽이 이긴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충청 대망론, 할아버지 고향이 충청도라는, 아버지 고향도 충청도라는 이 윤석열 후보가 충청도에서 길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더 앞서 있었는데 이번에 칸타코리아 조사를 해보니 윤석열이 이재명을 누르고 있습니다. 충청도에서. 네 번째, 제주도가 바로미터 역할을 한답니다. 제주도에서 이기는 대선 후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제주도, 강원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비등비등합니다. 그 차이가 0.3%포인트 차이. 그 무시해도 좋은 종이 깻잎 한 장 차이. 팽팽하다. 조선일보는 팽팽하다는 표현을 썼더군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불변의 지표가 뭔가? 그렇습니다. 바로 가정주부님들의 지지율입니다. 가정주부의 지지율을 봤더니 윤석열은 50.2, 이재명은 27.7. 두 사람의 격차는 22.4%포인트. 이미 가정주부, 그 집안의 여론을 선도하시는 우리 가정주부들의 생각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여러 가지 가계를 위한 공약들을 많이 내놨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김혜경 씨의 최근에 밝혀진 그 법인카드로 업무 추진비를 이용해서 초밥, 샌드위치, 소고기 안심팩, 베트남 쌀국수, 이것도 외웠으면 또 잊어먹었습니다. 아무튼 보거집에서 보거, 또 뭐 있었죠. 아무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음식들을 시켜 먹은, 삼계탕도 시켜 먹었었나요? 그게 아마 사뭇 영향을 미친 거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김건희 씨가 7시간 45분 녹취록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다는 것에 비해서 김혜경 씨의 업무 추진비 유용이 훨씬 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데, 아무튼 가정주부를 상대로 해서 물어봤을 때 그 격차는 22%포인트가 넘습니다. 이런 경우에 선거 전문가들은 선거는 이미 끝났다라는 말까지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불변의 지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지지율과 정권 연장을 바라는 지지율의 격차입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비율이 정권 연장을 바라는 비율에 한 번도 뒤처진 적이 없는데 이제 선거 20일 남았는데요. 그 둘의 격차가 16.7%, 7%포인트.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의견이 53.4, 정권 연장을 바라는 게 36.7, 그 둘 사이 차이는 16.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전체 여론조사는 38.8 대 33.2. 그래서 윤석열이 5.6포인트가 앞서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나마 박빙의 차이이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하고 해볼만 하다는 데는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제주도하고 강원도. 나머지 7가지 지표 중 6가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6가지 지표, 뭐 서울, 가정주부, 뭐 자영업자 등등 이 6가지는 윤석열 후보가 큰 차이로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윤석열 후보를 앞서 있습니다. 이제 선거는 20일 남았는데. 시청자들께서는 아마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실 겁니다.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시청자분들이 저희 방송에는 많으신데요. 이제 그분들 생각은 저한테 경각심을 두고 저를 막 경계시키고 저를 단속하느라고 바쁘시더라고요. 아, 김광일 씨 자만하면 안 돼. 왜? 저쪽 상대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긴장이 끈을 놓은 순간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의견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무튼 저의 뭐 개인 의견이 아니고 오늘 조선일보, TV조선 그다음에 여론조사기관 칸타코리아가 내놓은 여론조사 지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에 안 쓴 기사입니다. 왜? 신문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거니 불리하거니 뭐 이렇게 기사를 쓸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나열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를 정확하게 노골적으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저 같은 뭐 유튜버들이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이게 과학적인 여론조사와 그 통계에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7가지 그 지표 중에 6가지에서 제가 계산도 했었는데요. 정확하게 윤석열 후보가 11.5%포인트 정도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 20일 남겨놓고 이러한 지표는 단 한 번도 뒤집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도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누가 알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또 뭐 엄청나게 뒤집어질 가능성도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